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남가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300여 곳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건물 40여 채가 파손됐으며 주민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에 이어 LA시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곳곳의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벨에어의 12인치, 오들랜드 힐즈의 11인치, LA 다운타운의 7인치 등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홍수 대비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밀렸던 렌트비를 완납해야 하는 마감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담 시프 의원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다저스 선수인 스티브 가비와 KT 포터가 2위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최근에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억 단위의 배상금을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산 부풀리기 관련 소송으로 4억 달러의 배상금을 더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경합주를 다니며 친노조, 친중상층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라스베가스에서 요리사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 48% 유권자들이 11월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오늘 의회에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에서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이뤘다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이 보조금을 내세워서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제날 라몬도 상무부 장관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국왕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하기 전에는 전쟁이 끝나면 안 된다며 강행 의지를 고수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 사면을 놓고 미리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이른바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또 어떻게 손을 잡을지 관심입니다. 아시안컵에 나서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 준결승 치르는 가운데 전반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샬럿과의 경기에서 124대 118로 승리했고 LA 클리퍼스는 아틀란타를 상대로 149대 144로 승리하면서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선두를 반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제고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비가 내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LA 지역에는 아직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곳곳에 오늘 비 내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오늘 비가 멈추는 곳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 캘리포니아의 기록적인 폭우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피해는 더 발생할 가능성 큽니다. 일단 YTN의 보도 들으시고 날씨 관련 뉴스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택가 도로는 서핑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카약을 타고 이동하는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차고 침수된 도로 곳곳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폭우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면서 그래미 시상식도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Oh my God, I just got stuck in the rain and traffic and thought I was going to miss this moment. And I could have missed the award, that's fine, but not Mariah Carey.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은 하루에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주택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50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기고 산사태 등으로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This is not California. We have climate change. It doesn't get the politics in here.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2살 남성이 집 뒷마당에서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곳곳에서 나왔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로 차량 파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지구 온난화로 태평양에서부터 긴 비구름대가 형성돼 겨울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명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폭우와 강풍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LA 시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LA시가 폭풍에 대응하고 회복 기간에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카운티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뒤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LAPD와 소방국, 거리복구 작업팀, 또 교통 관련 기술자들과 공원 관리자들, 그리고 그 밖에 폭풍의 영향권에 출동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폭풍으로 밤새 작업하고 근무를 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이들의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A를 두 차례 연속 강타한 이 폭우로 LA 지역은 최대 11인치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지역에서 기록적인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토펜가 캐년 지역 등 일부 지역은 무려 약 12인치, 다운타운도 약 7인치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LA 곳곳에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LA시 전역에서 307건에 달하는 산사태가 보고됐고 부분 파괴된 주택을 포함해 12채 주택이 폭우로 붕괴되거나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버벌리 크레스트에서는 내일까지 추가로 내리는 폭우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응급구조대원들은 토사와 잔해의 흐름, 정전, 쓰러진 나무, 도로 침수 등 폭풍 피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LA 소방국은 엔시노와 스튜디오시티 그리고 볼드윈 힐스의 피해 지역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신속한 수상구조, 지역사회 긴급대응, 도시수색 및 구조, 그리고 911 출동대원들 1000명 추가 배치 등등을 지시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현 비상사태를 유지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비상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은 라투나 캐년 로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화재로 인해 돌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들입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LADWP에 따르면 어제 저녁까지 약 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쓰러진 가로수 257건에 달했고 도로에는 159건의 파토리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25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팬데믹 퇴거 유예 조치 종료 후에 지난해 7만 7천여 가구가 강제 퇴거 통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LA 한인타운도 역시 많은 강제 퇴거가 이루어진 주요 지역으로서 수천 건의 퇴거 통지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도 퇴거 통지가 많아서 이 집코드로 분류한 자료 결과 상위 20개 지역에 무려 4곳이나 포함됐습니다. LA에서 가장 많았던 곳은 헐리우드에 있는 90028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역시 강제 퇴거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동결 조치 종료와 또 팬데믹 기간 체납 렌트비 유예 조치가 2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도 퇴거 통지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LA 세입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인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은 타운을 비롯한 LAC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비 납부 마감일이었지만 아직까지도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한인 세입자들 패스를 넣을 때 이제 발 앞으로 정확히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세입자들이 지난 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를 납부해야 됐지만 아직까지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렌트비 납부를 하지 못하는 처지의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2월 1일 마감일까지 미납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경우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인 세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타운 내 주요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팬데믹은 종료되었지만 LA 저소득층 한인 세입자들의 경우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수입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치솟은 현재의 렌트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많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밀린 렌트비까지 납부하기는 벅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렌트비는커녕 그 외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저소득층 한인들이 미납된 렌트비를 1일 이전에 완납하는 경우는 드문 형편이라고 한인단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법적인 보호는 사실상 대부분이 사라져 갔고요. 하지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유닛 테넌트를 강제 퇴거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 2월 1일부터는 법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퇴거 조치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C 당국에서 진행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기금을 제공받기 전까지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신청 접수가 끝나고 이미 수혜자들까지 정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의 렌트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승인됐지만 아직 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의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의 시간 여유를 주도록 최근 LA시의회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측은 타운 내 비영리 단체들이 한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들에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KYCC에서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LAC 거주자, 그리고 그 패밀리 안에 17세 미만인 자녀가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다 해당이 되시면 저희가 이러한 지원금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은 한인들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전화번호 213-365-7400번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 40대 한인 남성이 철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50분쯤 몬로비아 사우스 머틀 애비뉴와 레일로드 애비뉴 철길 건널목 인근에서 한인 49살의 김성호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검시국에 따르면 김 씨의 사인은 자살로 밝혀졌고 LA 메트로 공보실 측은 열차가 몬로비아역으로 향하던 도중에 김 씨가 철길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의 자살 동기가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LA 카운티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 규모는 6억 6,369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은 1993년부터 30년 넘게 운영된 현지 노후 전동차를 대체하고 LA 올림픽에 맞물려 급증할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LA 인근에는 2026년 월드컵 그리고 2028년 올림픽 등등이 열립니다. LA 카운티 교통국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 저품질 차량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이행 능력과 실적, 품질, 기술 등 가격 외의 평가 항목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차량 제작 기술 및 실적과 납기 준수 등의 사업 이행 능력을 인정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05년과 2018년 캐나다 밴쿠버 무인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차량을 조기 납품하는 등 운행 일정을 앞당긴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주 성공에는 한국 철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현대로템은 전했습니다.
오는 2월 13일 시검사장 후보에 출마한 에릭 시달 후보가 한인타운의 치안과 또 범죄에 대한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서 한인타운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검사장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한인타운을 방문하며 이 타운의 치안과 범죄 예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시달의 한인타운 방문은 우리 한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10지구는 LA 정치의 거물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헤더트 의원이 임시 의원직을 맡고 있지만 부진한 활동으로 인해 현재 10지구 현안들이 산적돼 있는 현실입니다. 2월 13일에 열리는 행사는 라디오 서울이 주관하고 KYCC와 한인상공회의소, 올림픽경찰서 후원회가 동참합니다. 이날 행사 참여를 원하시는 이 주민들은 3731 윌셔어에 있는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사옥 앞에 광장 입간판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시검사장 후보와 함께 윌셔어와 웨스턴길을 함께 걸으면서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직을 놓고 아담 셰프 의원이 리드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T 포터, 스티브 가비 두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스티브 가비? 네, 전 다저스 선수 스티브 가비입니다.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의 뒤를 이을 가주의 연방 상원직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애담 쉬프 연방 하원 의원이 지지율 25%를 얻어 리드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의 KT 포터 연방 하원 의원과 LA 다저스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공화당의 스티브 가비 후보는 각각 15%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하며 공동 2위에 랭크됐습니다. 바바라리 연방 하원 의원은 지지율 7%로 나타났으며 KT LA 방송국의 리포터 출신인 크리스티나 파스쿠치는 지지율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1,400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응답자 29%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 2명이 오는 11월 결선에서 겨루게 됩니다. 아시안 유권자들의 경우 27%가 애담 쉬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포터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1%, 바바라 리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0%, 스티브 가비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나 애담 쉬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국왕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입니다. We've received breaking news from Buckingham Palace, which has announced that the King has been diagnosed with cancer. 올해 75살인 찰스 3세는 지난달 29일 런던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그때 별도의 우려사항이 제기됐고 이후 진단에서 암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종류나 현재 어떤 단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왕실은 설명했습니다. BBC는 국왕이 샌드링엄 영지에서 런던으로 이동해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과 사적 회의 등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역할을 계속한다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암 관련 긴급 뉴스를 주목하며 국왕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sad. I think it's that, it's coming a year after the coronation. And so I think my thoughts are with him, with the family. 더불어 호주 등 영국 연방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격려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와 차남 해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미국에 사는 해리 왕자는 곧 아버지를 만나러 영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공개 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 기록인 64년간 왕세자를 지낸 찰스 3세는 지난 2022년 9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사망으로 왕위를 승계했고 지난해 5월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기록적인 폭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남가주 대부분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홍수경보, 홍수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는 출근 시간 이후에는 점차 이슬비 형태로 빗줄기가 약해지겠지만 오후 한때 지역에 따라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또 한 번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폭우의 기세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약해져서 오늘 저녁, 수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슬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다가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58도, 48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56도, 43도, 해안 지역은 56도, 47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2도, 낮 최고 기온은 4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7번 노스 방향입니다.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57번 사우스 방향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노스 방향입니다. 뉴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에 스핀아웃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칼메니타 로드로 내리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악용한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입국 제한에 나섭니다. 국무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남용하는 이 개인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악의적인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인권운동가 및 언론인, 야권 정치인들을 해킹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왔다고 지목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사례별 심사를 통해 해당자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불법 스파이웨어를 통한 해킹으로 최근 몇 년간 최소 50명의 관리가 개인적인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국무부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내세워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나 러먼더 상무부 장관이 앞으로 2개월 안에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러먼더 장관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기업명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들 기업과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향후 6주 내지 8주 이내에 여러 가지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먼더 장관은 또한 이것들은 매우 복잡하고도 최초의 시설들이며 TSMC, 삼성, 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 종류는 신세대 투자이고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 CEO들과 개인적으로 자주 대화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지방세 공제 한도를 2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연방하원 규칙위원회는 연방소득세 보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현행 $10,000에서 $20,000로 높이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켜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득이 $500,000 미만 부부가 공동으로 연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0,0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수백만 명이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가 지난해 12월 말 출시 이후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방의회 산하의 회계감사국 GAO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에 따르면 공화당 연방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회계 감사국이 연방교육부가 개정한 펩사 출시 이후 잇따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최근에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제출한 펩사 정보를 각 대학에 보내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1월 말에서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혀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다시 대학 입시 자격 시험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 ACT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다트머스 대학교가 내년 신입생부터 이 SAT와 ACT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방역상의 이유로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대학들이 늘었는데 다시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인 하버드 대학의 이사회 신임 이사로 조세페, 이 콜버그 크랭크스 로버츠 공동 CEO가 선임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코퍼레이션으로 불리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신임 이사로 이 조세페와 대형 제약회사 머크의 케네스 프레이저 전 최고 경영자를 각각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세페 CEO는 세계 3대 사모펀드로 꼽히는 이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의 최고 경영자로 알려져 있고 KKR은 총 4,2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로 부동산과 크레딧, 헤지펀드까지 총망라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년째 가뭄이 이어졌었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소고기 재고가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 외 미국 소식 정리해봅니다. KBS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 유구 재고량은 2,800만여 마리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이어진 가뭄과 인플레이션이 사료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가뭄은 최대 소고기 생산주인 텍사스와 캔자스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산불 피해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산불 피해를 덜어줄 기반시설과 의료시설이 모자라 부촌 거주자들에 비해 건강 위험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혼합현실, 즉 MR 헤드셋을 쓰고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영상이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되자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핏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X에 문제의 운전 영상을 올리면서 알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는 사람 운전자가 항상 운전 업무를 통제하고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23초짜리의 영상에서 운전자는 지난 2일에 출시된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로 보이는 헤드셋을 얼굴에 쓰고 두 손을 핸들에서 완전히 뗀 채 가상화면 조작에 몰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영상이 무려 2,4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R은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친 증강현실, 즉 AR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서 MR 헤드셋을 착용하면 눈앞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컴퓨터 화면을 닮은 대형 스크린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애플은 사용자 가이드에 이동하는 자동차나 자전거 또 중장비를 운전하면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MR 장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비만 치료제 위고비 제조사인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의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업체를 16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지주회사인 노보홀딩스는 뉴저지에 기반을 둔 위탁 개발 생산업체인 캡탈런트와 165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인수가 완료되는 즉시 캐탈란트가 소유한 생산 설비 3곳을 노보노디스크에 110억 달러에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거래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도입한 이후 많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현재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또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역이용한 것으로 결국 이들 중국 업체가 넉넉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년간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오하이오와 텍사스주 같은 미국에서 패널 공장을 건설하거나 확장 계획을 조용히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자체 분석 결과 IRA 법안 도입 후 이 태양광 패널 공장의 생산 능력이 약 80기가와트의 4분의 1은 중국 기반 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장 건설 계획이 만일 그대로 계속 이행된다면 중국 업체들은 총 14억 달러의 막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칠레 산불 사망자가 12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고온과 강풍 탓에 피해가 막심한데 실종자들도 수백 명에 달해서 역대 최악의 재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민가로 번진 화마에 온 마을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관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헬리콥터도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들은 대피에 정신이 없습니다. 칠레 중부 발파이라 소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미 사흘째,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실종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화재가 고온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삽시간의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남반구 더위에 엘니뇨 현상, 최고 시속 60km에 달했던 거센 바람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산비탈 란 개발로 진입이 특히 어려운 비냐델마르, 그리고 칼프의 등지에서 여전히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 이들 지역에는 현지 시간 4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렸고 칠레 전역에는 국가에도 기간까지 선포됐습니다.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던 2010년 대지진 이후 칠레 역사상 최악의 재난. 당국은 이번 산불이 실화 또는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 2명 이상을 조사 중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 경합주를 다니면서 친노조, 친중산층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 네바다주 프라이머리를 열리게 되는 이 네바다주를 어제 찾아서 라스베가스에서 요리사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회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가가 미국을 만든 게 아니라 중산층이 미국을 만들었고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낙수 효과를 믿는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항상 당신들이 중산층에서부터 경제를 건설해 그 효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는 경합주를 무대로 한 노조와 중산층 중시 코드가 계속 엿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다닌 네바다, 미시건, 위스콘신주는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3개 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며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발판을 만든 바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다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을 공고히 다루는 이른바 집토끼 단속을 통해 반격을 시작하는 형국입니다. 특히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 이하 백인 표심을 휩쓸며 2016년 대선에서 깜짝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경제정책 지향점을 대비하면서 자신이 노조와 중산층의 우군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오늘 아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항소심 법원 재판부는 오늘 아침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최대 총기 이익단체이자 공화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총기협회가 부패와 내분으로 휘청이면서 올 대선에서는 트럼프 지원 사격 화력이 이전보다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총기협회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지도부 부패, 재정 위기, 회원수 감소 등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기협회는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주류 세력에 외면받던 트럼프를 적극 지지해왔었습니다. 3,100만 달러를 후원해 그의 백악관 입상을 도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기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총기협회가 최근 수십 년 사이 공화당을 상대로 펼친 로비 활동 중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이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뽑힐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핵심 지지 세력인 총기협회가 수년간 내홍과 부패 스캔들로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총기협회의 기부금과 회비 등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총기협회가 제출한 세금 신고 내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이 단체 수입은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2018년 1억 7천만 달러에서 2022년 8,300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전현직 간부들은 재정 고갈로 이번 대선에 선거 자금을 지출할 여력이 많지 않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8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산 부풀리기 관련 소송으로 4억 달러의 배상금을 더 물어야 할 수 있다고 NBC 뉴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NBC 뉴스는 앞선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이 8천만 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까지 합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했다고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각종 민형사 소송에 걸려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자산가치 부풀리기와 관련된 민사 사기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2022년 9월 트럼프 일가가 은행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면서 3억 7천만 달러의 민사 사기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앤고름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고 측은 항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액수를 모두 예치하는 대신에 보증회사에 기댈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보증회사의 손해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줘야 하고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앤고름 판사가 검찰 측의 주장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억 7천만 달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증회사 수수료만 1,800만 달러의 생돈을 지출하게 될 수 있고 또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된다면 손해배상금 원금의 약 9%의 지연이자까지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송만으로도 4억 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미국 대선 이전에 공화당 유력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재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성인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 판결이 11월 대선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16%는 내려지는 쪽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이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11%에 불과했습니다. 또 최종심을 담당할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적으로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초유의 변론에 들어갑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대법원의 어떠한 결정도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나는 즉각 토론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그와 토론하고 싶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 토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슈퍼볼 인터뷰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한 보수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토론 10번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방문 중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그라도 나와 토론하고 싶을 것 같다. 그는 그 외에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잇따른 위협에 대해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건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정부 요인 경호 등을 맡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비밀경호국 SS 측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헤일리 선거 캠프는 강화된 경호가 앞으로의 선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이처럼 SS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데에는 유엔 대사 재임 시절 이란과 관련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던 점도 고려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선거 캠프 측은 헤일리 전 대사가 받은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지금 축구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일찍 나와서 축구 보시고 사무실에서 축구 보시는 분들, 또 여기저기 모여서 축구 보시는 분들, 안타깝죠? 지금 대한민국이 요르단과 준결승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0대2로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한 5분 안쪽일 것 같은데요. 네, 0대2 뒤지는 상황에서 5분 내에 2골을 넣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드라마에나 나오는 드라마 같은 승리를 2게임 했지만 그래도 5분 내에 2골 넣는다, 이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요르단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폭적인 공격을 지금 골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극대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반전부터 계속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역습 한 방 이런 거에 골문에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조규성 선수의 빛나는 선방 덕분에 그나마 2대0 스코어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가 잉글랜드를 떠나 튀르키예 슈페르 리그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란야스프로는 현지 시간으로 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황의조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 이적을 택한 황의조는 2023-24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게 됩니다. 이로써 황의조는 노팅엄 포리스트 잉글랜드에서 데뷔전도 치르지 못한 채 튀르키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NBA 소식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149대 144 정말 치열한 경기였죠. 카와이 레너드가 36득점을 쏟아붓기도 했는데 애틀란타 원정 경기였어요. 149대 14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LA 클리퍼스는 34승 15패로 선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미네소타 팀버wolves 지금 35승 15패로 두 팀이 동률이에요. 이 선두 그룹에 딱 반 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클리퍼스는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클리퍼스는 일단 오늘 경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샬럿 허네츠와의 경기에서 124대 11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활약을 했고 디안젤로 러셀도 28득점으로 가장 많은 스코어를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현재 3연승을 달리면서 27승 25패로 서부조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조 10위까지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조 9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플레이인 토너먼트 이런 거 통해서 가까스로 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2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구 때문에 화 많이 내지 마시고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